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외국 학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그 즐거움과 부가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. 제가 외국어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은 남미, 볼리비아에서였습니다. 볼리비아의 그 유니 사막을 하면서 그 유니 사막 알다시피 그게 전부 다 그 소금으로 된 호수인 거죠. 근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금으로 돼 있고 소금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햇빛이 반사되어서 그게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 땅과 하늘이 구분이 없는 거죠. 근데 볼리비아에서 가장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그 외에는 달리 특별한 그 감흥은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잠시 그때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코로나 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하루를 부득이 이제 그 볼리비아의 조그만 도시에서 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그때 만난 어떤 그리스 청년 친구가 한 말이 가장 인상적입니다. 공원에서 그 책을 보고 있길래 그냥 얘기를 했던 거죠. 근데 그 친구가 그 스페인어 책을 보고 있더라고. 음, 그래서 상당히 좀 인상적이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그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러면서 자기가 그, 라, 남, 그 남미에 왔는데 굉장히 자기 너무 좋고 이번 여행은 자기한테 좋은 학습장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뭐랄까 그 의미가 있는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간 스페인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여행 중에서 현지인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더 여행의 질이 높아졌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. 여행이 그 학습장이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남미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원에 가서도 스페인어를 배우는데 남미에 가서 여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학습장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어 그렇구나.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스페인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내지 않고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남미에서는 영어로 거의 대화가 할 수 없습니다. 거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 나라가 대륙이 바로 남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또 남미에서 느낀 것은 그 스페인어가 굉장히 그 구사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. 무엇보다도 남미에서는 거의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.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쓰는데 포르투갈어도 역시 스페인어하고 비슷해서 그 친구 말로 하면 그리스 청년의 말에 하면 브라질에서도 자기가 스페인어로 얘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걸 다 통화가 된다는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포르투갈어도 비슷하지만 또 이태리하고도 가장 비슷하다고 합니다. 그게 일출이 한 85% 정도 해당되고 그다음 불란서도 7, 80%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지는 그 의미가 큰 것이죠. 또 제가 느낀 것은 동남아 갔을 때 느낀 어떤 부분은 중국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. 영어보다는 오히려 중국어를 통해서 안내원들이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중국 어떤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부인할 수 없는 것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 중국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중국 여행을 함에 있어서 중국어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.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그 어떤 선진국 대열로 가장 먼저 들어간 일본의 어떤 그 장점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어도 필요하다는 것이죠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나라를 여행을 했습니다만은 가장 편안하고 조용하고 다시 물가가 좀 비싼 게 아쉽습니다만은 참 그 여행하기 좋은 나라가 그 일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그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의 어떤 문화와 사고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다. 중국어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것이죠.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 같은 경우도 보면 그쪽에서는 주일 1, 주일 2, 주일 3인 것이죠. 그러니까 달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월요일이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
화요일이고 5시 다는 게 토요일이다. 뭐 일요일은 좀 다르긴 합니다. 그런 사고방식도 굉장히 흥미롭고요. 그 다음에 뭐 2019년 같으면 그쪽에서 본 것은 2021 뭐 19년 이렇게 따로따로 읽어서 굉장히 뭐 굉장히 그 실용적이고 편한 어떤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단어가 거의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있고, 다만 그 뜻이 약간 우리나라 옴으로써 약간 그 변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또 흥미로운 또 재밌는 발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앞으로 그 많은 그 예를 들어서 뭐 지식을 책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가장 뭐 기본적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경험상으로 여행을 통해서 얻는 직관적인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국어가 필요하다. 근데 외국은 뭐 그냥 지금 제가 배워서는 뭐 완벽하게 뭐 그냥 그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한 2, 3분 정도, 한 5분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한국어, 요즘 한국어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국어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많이 접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방법 아니면 바디랭귀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그런 정도 수준의 얕은 그 지식 차원 정도의 외국어 습득은 반드시 필요하다.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부가적인 즐거움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